그러면은 오늘은 통계적 추정 모집단 표본 여기 봅시다. 자, 모집단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조사해야 될 집단에 있는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요. 그래서 그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 하고, 그 중에 일부만 뽑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집단 중에 일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거를 표본, 그 표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좀 파악해 보겠다 이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뭐 TV 같은 거, 시청률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일부 뽑아가지고 그 표본에서 시청률 낸 걸로 이제 그거를 조사하는 거죠.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있잖아, 인구 뭐 중국 같은 거 전수조사 하다가 1년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건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출을 할 텐데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이미 추출하는 방법이 복원 추출하는 방법하고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 전체 모집단에 1하고 2하고 3 이렇게 3개 있대. 근데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겠다는 건 2개를 뽑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한 개씩 복원 추출이라는 건 하나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1, 2, 3이 그대로 있겠지. 이렇게 됐을 때는 1, 1이 나올 수도 있고 1, 2가 나올 수도 있고 뭐 2,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1, 2, 3 다 가능하고 뒤에도 1, 2, 3이 다 가능하니까 세 가지씩 이렇게 해서 3의 제곱 6개 9개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비복원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이 1000개 세 가지인데 하나를 뽑고 나서 이제 2개밖에 안 남으니까 뒤에가 2가지밖에 안 남겠지.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뽑는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2개를 가져오는 거니까 3시 해서 3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은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요 복원 추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집단과 표본에서 지금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 골라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타이어 수명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타이어 수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 그런 애들은 다 표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청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 뭐 전국민 다 시청률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표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병역 한정인데 이걸 갖고 표본하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군대를 가냐 안 가냐 결정하는데 전부 다 한 명씩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총 인구 조사 뭐 이것도 어떻게 따라 보면 좀 다르겠지. 중국 전수조사 하면 망할 거 아니야. 이게 조사하다 끝나지 않나?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나? 아무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모평균하고 표본평균하고 이 단어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단어가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전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부를 이렇게 뽑아오는 걸 표본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표본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표본 뽑고 또 표본을 뽑고 그러니까 막 표본들이 이렇게 다 생겨. 막 표본이 여러 개의 표본들이 있겠죠. 아까 침에도 그랬잖아. 여기 1, 2, 3이 있었으면 요걸 갖고 복원 추출했을 때 크기가 2인 표본 만들어 보면 1, 1도 되고 1, 2도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1, 1, 1, 2 이런 애들이 다 표본이야. 그럼 얘는 총 9개의 표본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그 조사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크기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크기 n에 대해서 표본들이 여러 개 쭉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표본들이 쭉 생길 건데 그 표본들마다 평균을 내는 걸 각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표본마다 생기는 평균, 표본 평균. 그러니까 두 번째 표본에 대해서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표본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다 표본 평균들이 쭉 생기겠죠. 그걸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 그리고 또 전체 집단에 대해서 그 평균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조사하는 모분산. 그 모분산에 대해서 루트 씌운 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은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 평균, 어떤 한 표본에 대해서 평균 잡은 거 표본 평균. 그럼 그 표본에 대해서 분산 구한 거, 표준 편차 구한 거를 그 표본에 대한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그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지금 2번, 여기 1번에 2번에 있는 거랑 여기 2번에서 나오는 거랑 다른 말이거든요. 그거 잘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방금 여기서 첫 번째 표본 평균을 뽑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표본 평균 뽑았지. 또 세 번째 표본 평균 뽑았지. 네 번째 표본 평균 뽑았지. 이런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생기겠지. 그런 표본 평균에 다시 평균을 내는 거야.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이제 변수로 잡아가지고 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 그럼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내는 걸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거기다 다시 루트 씌운 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이해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교생이야. 그럼 전교생의 수학 점수들이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교생의 수학 점수들이 쭉 해서 이 전교생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표본을 가져갖고 왔어. 그럼 이제 그 표본을 그냥 반이라고 합시다. 1반, 막 2반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한 10반까지 있다고 해볼게. 그럼 표본 10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라 했어요. 자, 그럼 원래는 1반하고 2반하고 표본에 있는 이 구성원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아까 보건 추출한다 했으니까 똑같은 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1반, 2반 이렇게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각 반을 표본이라고 잡아본 거야. 그러니까 1반이 이 한 표본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일반 평균 점수인 거야. 그럼 여기에 일반 평균 점수.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x에 위에다 이 짝대기를 하나 띄워주면 이게 표본 평균의 표시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이라고 하고 여기다 번호 넘버를 밑에다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10개 표본의 평균 점수들이 있겠지. 그럼 이게 전교생의 점수들이고 이거는 이제 각 평균 점수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각 반에 있는 점수들이 아니라 이 표본 점수가 아니라 표본의 점수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이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이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0개만 잡아봤다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럼 이 변수 10개를 가지고 봤을 때는 각 반의 평균 점수들이 분포 상태가 전교생에 있는 점수 분포 상태들보다는 좀 더 고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 무슨 소리냐면 전교생의 점수 분포 상태를 보면 어떤 수학 점수가 10점도 있을 수도 있고 90점이 있을 수도 있고 100점이 있을 수도 있고 11점, 빵점도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표본을 가져와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일반 평균 점수 빵점인데 10반 평균 점수 100점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 반의 평균 점수들은 좀 비슷비슷하잖아. 막 40점, 30 몇 점, 40 몇 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평균 점수들은 분포 상태가 평균에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야.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신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전교생의 평균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표본 평균이 있으면 그 표본 평균에 다시 평균을 낸다. 그럼 얘가 바로 그냥 원래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호로 쓰자면 이 x바가 표본 평균이라 했잖아. 그거에 다시 평균을 내주면 그냥 전체 집단 x 하나하나 점수들의 평균 점수가 똑같아진다. 이런 소리고요.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있다. 정확한 거나.
아까 그 느낌이 아니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각 반의 점수 구성원은 다르고 여기도 다 다른데 원래 표본은 이 표본과 이 표본이 겹칠 수도 있다고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표본 평균들을 점수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원래 있는 모집단에 있던 그 점수들의 분포 상태들보다는 골라야 되니까 분산이 작아져야 돼. 근데 그 작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크기 있지. 처음에 아까 이 모집단에서 크기 몇으로 뽑을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크기가 만약에 10이다. 그럼 원래 있던 분산의 10분의 1 작아져요. 여기는 n분의 1 작아진다. 그럼 그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만큼 되겠지. 어차피 요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값이니까.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보면 거기서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처음에는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모평균이 원래 m이었고요.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였던 모집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크기가 n인,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이제 뽑아오는데 한 표본의 크기가 n이래. 그러니까 여기 n개의 표본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본에 있는 이 구성원에 들어있는 개수가 n개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쭉 해서 표본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만큼의 표본이 생겼는데 그 각 표본에 대해서 그 x바의 평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표본 평균에서 이게 대문자 x바는 그냥 어떤 이 표본 평균의 하나를 대표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표본의 평균, 두 번째 표본에도 평균이 있을 거고 뭐 이런 표본의 평균들이 있어.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낸 거야. 그래서 여기 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표본 평균의 다시 평균이에요. 말이 좀 헷갈리죠? 표본 평균들이 있는데 그걸 새로운 변수로 잡아서 이 평균 점수들의 다시 평균을 낸다고. 근데 평균 점수들의 분포 상태가 좀 비슷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원래 있던 여기 있는 이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이야. 요게.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던 이 분산값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vx였어요. 그거를 이렇게 n으로 나눠주시면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루트만 씌워준 게 이거니까 이거 된 거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모평균이 10이었는데 그거를 모분산은 16이고요. 크기가 64래. 그러니까 여기 모집단에서 한 표본을 데리고 왔을 때 여기 안에 64개의 그 원소가 있는 거야. 여기 64개 들어있대. 그럼 이 64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본들을 쭉 또 만든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들이 다 이렇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평균의 다시 평균,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 이건 이 하나고요. 그거에 대한 다시 평균이야. 그걸 이 x바라고 한다고. 이게 기호랑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아예 다른 거겠지 이거. 이건 그냥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건 전교생 한 명 한 명들의 점수를 평균 낸 거. 이건 각 반 평균 점수들의 다시 평균 낸 거. 그래서 그 평균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분산은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정도가 이 크기 64분의 1만큼 작아진다. 그럼 거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 되고. 됐죠? 그리고 이제 표본 평균의 이제 그런 분포가 어떻게 되냐 이건데,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든 간에 상관없이 이 표본들의 분포는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야기. 전부 다 표본에 대해서 정규 분포 따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이런 기호가 나오는 거냐면, 원래 모집단 x에 대한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산 자리야. 분산 제곱해서 쓰죠. 그럼 x반은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얘에 대한 평균, 그래서 여기는 2x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이거에 대한 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에 다시 평균 구하면 똑같이 모평균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 얘 분산이 요거였을 때 얘는 분산을 n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산 자리가 이 자리야. 근데 이거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표준 편차 제곱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겠지. 그래서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제곱해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 평균이 뭐 100이고 여기가 25여도 5의 제곱 이렇게 써야 표준 편차가 5인 게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해 본 거거든요. 지금 원래 모집단은 1, 2, 3, 4라는 게 있었대. 그러니까 공이 하나씩 1, 2, 3, 4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평균 내보면은 1 나오고 2분의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면 이렇게 4분의 5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왔다는 건 여기에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본을 뽑아낸 거예요. 크기가 2니까 1, 1 있고 1, 2 있고 1, 3, 1, 4, 그 다음에 뭐 2, 1, 2, 2, 2, 3, 그 다음에 2, 4, 3, 1, 3, 2, 3, 3, 4, 1, 4, 2, 4, 4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개가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이 16개의 표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16개의 표본을 다시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까지 내가지고 여기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를 갖고 평균을 내면 x1에 대한 표본 평균이 1, 두 번째 표본 평균이 1.5 이런 식으로 구한 거야. 여기는 1, 3이니까 2 이렇게 나오고 1, 4니까 2.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본 값들을 다 구해봤어. 표본 평균 값들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변수를 구해봤더니 이 표본 평균들이 1, 2.5, 2, 2.5, 3, 3.5, 4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에 이 확률 분포 상태를 딱 봐봐.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다시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 상태가 16분의 1, 2, 3, 4, 다시 3, 2, 1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이런 항상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고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모평균하고 똑같아지고 분산을 구하면 처음에 있던 분산 4분의 5보다 2분의 1만큼 작아졌지. 4분의 5에 2분의 1 곱해주면 여기 8분의 5 나오고 근데 여기서 2분의 1을 했던 이 2분의 1이 원래 있던 분산을 크기 n으로 나눈 거라고. 여기서 n이 2였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성질이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뭐 자, 그러니까 이제 필수예제 2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모집단에 대한 변수잖아.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변수가 이런 이산 확률 변수를 이렇게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2의 x와 분산은 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하게 되면은 크기가 이제 4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얘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찾아봐라 이건데 여기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원래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구한 평균하고 똑같이 쓰시면 되겠다 이 소리고 여기서 구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나오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구한 이 분산의 크기 n으로 나눠주었으니까 4로 이렇게 나눠주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세 문제 지금 다 풀어보세요.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봅시다. 자, 여기 먼저 처음에 문제 읽어보면은 전체 여학생들의 기록의 평균이 120이다. 이 말은 전체니까요. 이 모집단 X에 대한 이 분포가 정규 분포 120을 평균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 분포를 따르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추출을 해가지고 25명씩 표본을 만들었어. 근데 그 표본 평균 X 그걸 X 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표본 평균 X 봐도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 정규 분포는 평균이 똑같고요. 여기 있는 이 분산 100은 표본 크기 25로 나누면 분산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 4가 되니까 이 자리가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얘에 대한 정규 분포 x 이제 여기 변수가 x가 아니라 x바예요. 그럼 x바는 평균이 12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얘가 115 이상 124 이하라니까 115 이상 124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넓이 구해줘라 이런 소리. 그럼 얘를 당연히 또 표준화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표준화를 하면 이제 여기가 똑같이 또 z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120은 당연히 0으로 올 거고
여기 115를 표준화해서 이쪽 자리에 갖다 놓고 124 표준화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115는 120 빼니까 마이너스 5고요.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 2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편차를 10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소리야. 표준 편차는 이거 바꿔가지고 이걸 찾아내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되겠고요. 여기 124에서 120 빼면 4니까 그걸 2로 나눠주면 여기 2로 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5부터 여기 2까지 이만큼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2.5는 2.5까지 이거 넓이랑 여기가 2니까 2까지 0.477이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요거 1 확률 나오겠죠. 요거 두 개 풀어보고 그 다음 추정하러 갑시다. 네, 이제 옥평균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여기죠. 통계적 추정에서 결국 이 모평균을 추정해 보자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그걸 추정해 보자는 거거든요. 여기 그림이 이제 잘 봐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까 이 모집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추정을 할 때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이 x1이 첫 번째 표본이야. 그러면 이 첫 번째 표본이 약간 여기 이렇게 어떤 표본이 막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표본의 크기를 주로 이렇게 n으로 하니까 여기 표본의 크기가 n인 이런 애들이 이렇게 표본이 생겼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본들을 쭉 만든 거야. 그럼 이 표본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런 표본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 있겠죠. 그걸 이 표본의 평균 그런다 했습니다. 그냥 이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게 일반 평균 값이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해서 각 평균들이 쭉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모평균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평균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 모평균을 이제 추정해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어떤 한 표본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 표본을 잡아가지고 이 표본에 대해서 한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볼 거거든요. 그럼 그 추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표본에 있는 이 분포들도 여기서 보면 n을 이제 충분히 키울 거야. 그럼 여기 이 첫 번째 표본에도 여기 사람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기는 이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x1 바라고 하는 이 표본의 분포야. 그냥 이 전체 분포가 아니라 한 표본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드는데 신뢰 구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한 표본의 평균에서 일정한 숫자를 빼고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어떤 구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신뢰 구간 속에 모평균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본을 잡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생의 그 평균 점수가 60점이 나온 거야. 근데 이 표본을 잡았는데 이 표본은 뭐 평균이 57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여기 평균 57에다가 일정한 상수 더하고 일정한 상수를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3 더하고 3 뺐어 이렇게. 그럼 여기 구간 신뢰 구간이 54부터 60이 된 거죠. 2만 해볼까? 그럼 여기가 59가 되고 여기 55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신뢰 구간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이 신뢰 구간 속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신뢰 구간 속에는 모평균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지금 이 구간 속에 60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잖아. 60이 더 뒤로 벗어나 버리잖아. 그럼 이러면 이 신뢰 구간 속에 이 모평균이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한 표본 갖고는 안 되겠지. 그래서 다른 표본을 가지고 또 신뢰 구간을 만들어. 또 다른 표본 갖고 신뢰 구간을 또 만들어. 그럼 신뢰 구간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 개의 신뢰 구간 속에 모평균이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신뢰 구간 몇 퍼다 뭐 이런 의미는 여기 보면 막 95%, 99%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이게 진짜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를 한 100개 정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신뢰 구간을 100개 정도 만들어지면 그 신뢰 구간 100개 속에
실내 구간은 다 여러 개가 있겠지. 근데 실내 구간 길이는 일정한 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수씩 이렇게 빼고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값만 바뀌는 거야. 왜냐면 표본들마다 평균이 달라질 거 아니야. 일반 평균이 다르고 2반 평균이 다르고 10반까지 평균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각 반의 평균 점수에서 표본을 만들어. 그러니까 한 표본이 있고 이렇게 표본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표본이 있으면 얘네들마다 평균 점수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분포 뭐 이렇다고 하고 여긴 평균 이만큼 넘어와서 이렇게 가고 얘는 평균 이쪽에서 이렇게 있고 얘는 뭐 이렇게 있고 근데 그 평균에 대해서 구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내 구간 또 얘는 평균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길이는 다 지금 똑같게 잡아야 돼요. 그럼 얘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또 얘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을 다 잡은 거야. 근데 그 평균 안에 이제 모평균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막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한 요 정도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요거 포함되고 요거 포함되고 안 되고 되고 막 이러지. 이런 식으로 한 100개 정도 만들면 95개 정도가 포함이 되면 실내도 95%, 199개 정도 포함되면 99%뭐 그런 식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내 구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실내도 95%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95%의 의미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우리가 확률이 95%라는 소리니까 이 확률이 95%인 Z값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0에서부터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 확률이 0.95냐 라고 했을 때 여기가 1.96 이거든요. 이건 표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또 1.96은 아니야. 문제에 어떤 거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 1.9라고 하기도 하고 막 1.9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2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래. 근데 이제 주로 1.96이 많이 나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z가 원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표준화해서 z가 된 거잖아. 그럼 표준화하기 전으로 보면 여기가 확률 변수지 이 자리가. 근데 여기는 우리 지금 x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x가 아니라 x바 자리야. 그럼 여기는 이 x바에 대한 평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z 표준화가 뭐였냐면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에서 그 변수에 대한 평균 이렇게 뺐거든. 그러니까 변수가 x면 평균이 m이었고 표준편차 이렇게 나왔어. 근데 변수가 이제 x바가 되면 여기는 이 평균 자리는 x바에 대한 평균이니까 똑같이 m 오겠지. 그리고 여기 표준편차는 x바에 대한 표준편차니까 n이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고 여기는 똑같이 m이 와. 근데 이 m이 바로 요 m이 바로 모평균이다 이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이 모평균 m을 추정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 m을 추정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1.96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모평균의 m을 추정하기 위해서 m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려고 요 m을 찾아내. 그러려면 여기 분모를 양쪽에 곱하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우리 m을 찾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바를 다 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n분의 시그마. 여기도 x바를 빼면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n분의 시그마. 근데 우리 m 찾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다시 m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 m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긴 다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뿔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x바에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오고요.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평균 m이라는 거는 어떤 표본의 평균에서 이 숫자만큼 빼고 딱 더한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게 나온다고. 어떤 한 표본을 잡았는데 이 표본의 평균이 여기 x1 바가 되면 그 x1 바에서 일정 숫자 빼고 일정 숫자 더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내 구간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실내 구간에서 이점 빼고 더하고 하는 그 값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고 빼서 구간을 만든다 이런 소리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말했지만 다른 표본은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x2에 대한 평균이고 똑같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하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둘이 같다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냐면, 길이 자체는 여기 있는 이 평균값은 아무 의미가 없지. 어차피 길이는 여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되니까. 근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값은 얘만큼 더하고 얘만큼 뺀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 뒤에 값을 k라고 하면 여기다 k 더하고 k 뺀 거고 k 더하고 k 뺀 거니까 어차피 길이는 2k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값에 도배해주면 실내 구간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실내 구간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 실내 구간 길이 L식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실내 구간도 길이가 길어지고 이 표준 편차 n이 표준 편차래.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지. 맞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1.96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 1.96은 뭐냐면 처음 여기가 0.95%에 대한 확률이니까 0.95 확률 95% 확률이었으니까 여기가 1.96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99%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 값이 확률이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가 2.5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는 2.58이 이 자리로 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커질수록 또 실내 구간 길이도 길어지겠지. 그럼 실내 구간 길이가 무조건 길다는 게 좋은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실내 구간 길이를 졸라 늘려버리면 뭐 이런 거지. 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몸무게는 100부터 200 사이다. 당연한 소리잖아. 안 그래요? 200kg 넘는 사람 있나요? 길이 졸라 길면 뭐에 그 안에 다 들어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길이가 길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럼 실내 구간 길이를 졸라 좁혀. 그래 졸라 좁혀가지고 뭐 학교 전교생의 몸무게는 뭐 80하고 85 사이다. 막 이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 그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95%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겠지만 뭐 그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TV 보면 맨 밑에 조그만하게 써져 있어. 그 밑에. 그 몇 퍼센트에 대한 실내 구간에 대한 조사다. 뭐 그 보면 그 밑에 거의 95%만이 나와요. TV. 그 선거 막 그런 거 투표 조사하잖아. 그런 거 나올 때. 그래서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가 무조건 길어도 의미가 없고 뭐 그래.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야. 그 적당한 수준이 95%가 제일 적당하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평균 m이라고 하는 그게 여기 어떤 한 표본에서 표본 평균에서 얼마만큼 빼고 얼마만큼 더했고 그 구간 속에 이 m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이 95%. 그럼 95%에 대한 이 숫자들의 의미 1.96, 그 다음에 99%에 대한 의미 2.58 이런 숫자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일단 시작이 된 거다 이 말이야. 이 확률 z에 대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있는 이 확률이 0.95기 때문에 나온 게 이 1.96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 다시 할 때,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유도가 쭉 이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더 와닿아요. 그리고 혹시나 기억 안 나면 유도할 수 있잖아. 알았지? 여기 Z에서 시작한 거고, 그 Z를 원래대로 바꿔주기만 한 거고, 그 부등식을 M에 대해서 정리만 한 것 뿐이야.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고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보세요. 모평균을 추정해야 되는데 모표준편차를 모른대. 그러니까 모표준편차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모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 표준편차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본 표준편차가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요 표준편차 이 자리 있지. 이 자리가 이게 모 표준편차에 대한 시그마 값이거든요. 근데 이 모 표준편차를 모른대. 그럼 이 모 표준편차를 그럼 구해야 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데 얘를 구하잖아? 그럼 그것도 또 모순인 게 우리가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순서가 평균을 먼저 구하잖아. 평균을 구하고 나서 그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됐잖아요. 그럼 평균을 알아야 이 표준편차를 안다는 소리야. 근데 이걸
이걸 추정하고자 하는 건데 얘를 알아야 얘를 안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순서가 이 모평균 m을 알고 싶다. 이런 소리야. 근데 얘를 몰라. 근데 얘를 알기 위해선 얘를 알아야 돼. 뭐 개소리냐고. 이걸 알아내려고 추정하는 건데 이걸 알아야 얘를 알 수 있대. 그럼 이걸 왜 추정하는 거야? 아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추정할 때는 여기 있는 이 표준 편차를 좀 더럽더라도 그냥 이 n의 횟수, n이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표본을 가져오는 이 표본의 크기가 여기 있는 이 사람수가 충분히 크면 얘만의 표준 편차를 그냥 이 전체의 표준 편차로 인정하자. 그냥 얘랑 별 차이 없겠다는 정도로.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모 표준 편차지만 이걸 표본 표준 편차로 인정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알았죠? 이제 나중에 이 자리가 이제 또 누구랑 헷갈리냐면요. 이거랑 이제 헷갈려. 우리가 아까 표본이 있었어. 그럼 표본 평균이 있었지.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면 모 분산을 n으로 나눴지.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와서 이게 표본 표준 편차지. 아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지.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방금 쓰고자 하는 그 표준 편차가 아니잖아. 말이 뭐 같지? 그러니까 표본 여기가 모집단, 여기에서 나오는 게 표본. 그럼 이걸 가지고 구한 게 이 표본에 대한 평균. 그럼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쭉 있어. 그럼 이 평균 값들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서 그거 평균에 대한 다시 분산, 요거라고. 근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그 인정하자,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한 표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이 있고 이 표본만의 분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표본만의 표준편차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표준편차를 아까 이 전체에 대한 이 말고 그냥 이 한 표본에 대한 이 표준편차를 여기 모집단의 표준편차로 인정하자는 소리야. 여기가 졸라 많은데 여기 n을 충분히 키우면 여기도 좀 많을 거니까 여기 많이 들어있는 이 분산을 표준편차를 이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로 인정해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해됐다고 믿지 않아요? 이해 안 됐을 거라. 이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잘 안 돼. 이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오실 때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서 일단 예습 와봐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는 일단 한번 공부해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설명 들으면 좀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공부 한번 다시 해갖고 와보세요. 유형편도 앞에부터 좀 쭉 해갖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통계는요, 그냥 계산이 지저분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막 내용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딱 개념 딱 박히면 쉬워. 근데 통계는 항상 수능 나오면 항상 4점.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은 꼭 하세요. 그잖아. 앞에 막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 훨씬 어렵지. 여기는 그런 어려운 계산은 없잖아.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딱 박히면은 여기 쉬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예습까지 해서 오세요.